부터 도민이 만드는 위대한 제주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을 제주특별자치도지구의 강철남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시죠? 저 전부 서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위해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수어 통역은 배우리 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후보자 이름을 크게 연호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성숙하고 질서 있는 기자회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분만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위성군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태석 의장님, 좌남수 의장님, 김경학 도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얼굴 반가운 분도 오셨는데요.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친명 중에 친명, 영화배우 이기영님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희성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연호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진정한 주인, 바로 여러분, 제주도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바쁘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을 중심으로 참석하신 제주도민들께서 함께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대림 의원님 뒤쪽 옆쪽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좀 좁혀주시고요. 자, 언론인 여러분 준비되셨습니다. 그럼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주십시오. 연호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손 들으셔도 좋습니다. 소리만 지르지 말아주십시오. 예, 다 되셨습니까? 예,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이 만드는 위대한 제주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출마 선언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사진 촬영에 다시 한번.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휴일
황금 같은 이 시간에 날씨도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나문화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앞에 엄마가 줬을지 모르는 유채꽃을 들고 온 어린 친구도 있습니다. 네, 벌써 피었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채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수만 송이의 꽃이 서로의 어깨를 내주고 피어날 때 비로소 제주도는 노란 희망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혼자 빛나는 정치가 아니라 제주민들과 어우러져서 부대끼며 양분을 나누면서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따뜻한 정치를 펼치겠다, 이러한 약속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도 날씨가 춥다 해서 기자회견문을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네, 이때 박수 치는 겁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문대림 제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도민이 치열한 삶이 교차하는 이곳 탐나문화광장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문대림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표류하다 못해 침몰해가는 제주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이 땅 제주에 불법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강경 진압과 무시무시한 학살의 광풍이 제주를 덮쳤습니다. 77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학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사행하던 날 2024년 12월 3일 제주도지사는 3시간이나 집무실을 비우고 도청을 폐쇄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는 도청에 없고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 위기 순간에 지도자의 선택은 그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등을 돌린 도지사를 바꿔야 합니다. 도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4년 전 우리는 20년 만에 민주당 도정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두가 설레었습니다. 새 도정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영훈 도정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제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2000년대 이후 최악입니다. 투자가 끊기고 미래가 막혀 있습니다. 도정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무능합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2,000명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제주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은 폐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10곳 문을 열면 6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높은 대출이자를 갚느라 외식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행정체제 개편 등 불통으로 4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도민 설득도 못하고 중앙부처 설득도 못하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공무원 50명가량을 동원하고 2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도민적 상실감뿐입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천억이 혈세가 쓰이는 1천억 정도의 혈세가 쓰이는 섬식 정류장 사업 지금도 고집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주 칭다오 화물선 빈배의 세금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민생과 멀어지는 혈세 낭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4년 전 오도정이 미래라고 외쳤던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 항공교통인 UAM은 어디에 착륙했습니까?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도민의 밥상을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미래다. 저 문대림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될 미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생이 살아나고 미래 산업이 성장하며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옳소! 맞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주권 제주 실현을 위해 저 문대림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되면 민생의 회복과 경제의 성장을 정책 기조로 삼고 12대 전략과제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취임 즉시 5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민생이 살아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 관광업계,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습니다. 제주형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회관 건립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아이 키우고 청년이 정착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 아이 키움 1억 원 안심드림 정책, 공공임대주택 전국 평균 수준 확대,
청년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유치 20조 원, 도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경제 주권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미완성 대규모 사업 부지에 대한 2030년 첨단산업, 문화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등 제주의 제주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도민이 우선 고용되고 마을이 먼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이 미래산업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농업 AX 플랫폼과 연계하여 AI 농업 대전환센터를 구축하고 AI 스마트팜, AI 축사, AI 양어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융합하여 제조업 비중 10%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농업 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시급하게 G20 제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글로벌 로케이션 허브 조성과 UN 국제기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를 국제협력과 글로벌 교류의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에너지가 복지화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도민들이 출력 제한 걱정 없이 맘 놓고 에너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곱째, 생명, 의료, 바이오 자유구역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제주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등 정밀의료 자유지역으로 제주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AI, 바이오, 유전체가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덟째, 여기에 많은 문화인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문화가 산업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 복합 아레나 건립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제주문화 유치를 통해 제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반드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연호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스포츠 레저 산업도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전천후 사계절 전지훈련장 건립, 야간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산업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열 번째, 제주신항을 북극항로 신남방 허브항으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신남방 크루즈 허브를 조성하고 친환경 연료 벙커링 기준을 제주신항만에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제주 4.3 평화와 인권이 세계적 모델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제주 4.3 아카이브를 조속히 구축하여
유네스코 기록유산 연구를 체계화하고 4.3이 세대 전승과 전 세계에서 유일한 화해와 상생이 과거사 해결 모델을 제주도에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도민주권 제주형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형 도민참여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참여형 수기공론장 및 타운홀 미팅을 반드시 정례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저 문대림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제주도민과 당원들이 저 문대림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도민주의 되는 도민주권, 그리고 문대림의 회복과 성장, 이 세 가지 강력한 힘을 하나로 묶어 제주의 운명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저의 뿌리입니다. 저의 역사이자 삶입니다. 제주도민을 믿고 강원 동지를 믿고 앞만 보고 몸이 부서져라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받안고 힘있게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옆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주의 소리 한형진 기자입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가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의원님도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25% 감산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만약 최고위원회에서도 감산 확정되더라도 출마 의사는 변함없는지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공약을 봐도 현 지사의 산업이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추경부터 AI 디지털 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제조업, 워케이션 등이 겹치는데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했는지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무산되면서 민선 9기로 넘긴 상태입니다. 의원님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감산과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고요. 당헌 당규에 감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 소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중이다. 그래서 당의 결정, 최고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시 결과와 관계없이 저희 길은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 사실 수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약을 만들다 보면 미래 비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AI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설문에 들어간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가 돼서 농업 AI 대전환의 마중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도정이 지금 공모가 한창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보게 되면 실천력의 차이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생활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8년, 9년, 10년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 설계를 통해서 이것을 단시간 내에 생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건설 경기도 살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력의 접근성의 차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이 논쟁이 되고 이것에 도민들의 역량이 소모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차분하게 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도정에서 추진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연동시켜서 얼마나 많은 국비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 정치권의 그리고 행정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기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일보의 오호범 기자라고 합니다. 그 공약 중에 5천억 규모의 민생 추경 계획이 있으시던데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저희 예산 전문가들이 순세계 임여금 1,200억, 내부 재원 1,000억, 그리고 국민펀드를 모으면 한 4,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0억 정도를 추가해서 민생 추경을 어쨌든 다음 도정은 민생과 관련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시작은 민생 추경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한 질문과 이어지는 거긴 한데요. 사실 지금 오영원 지사도 취임 직후에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경 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무너지고 있는 제주 경제 결과가 8천억 원 추경의 결과거든요. 무엇보다 현 도정에서 이미 지방채를 5천억 원 넘게 이미 발행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현재 말씀하신 5천억 추경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좀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생과 관련해서 확장 재정 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설계를 예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기재부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재부나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금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를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정책금융을 초저리로 융자를 받고 국가가 2차 보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와 연관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해낸다면, 그러한 설계를 하고 반영을 시킨다면 지금 2035년까지 유수율 85%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한 1조 5천억 정도 가지고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2030년까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한 다양한 금융 설계를 통해서 국가가 2차 보전하게 하고, 대신 혁신적 정책으로서 결국 이게 제주도의 환경도 지키고 예산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JIBS 조창동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5천억 추경을 바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5천억 추경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제주사회에 만연한 갈등 해결을 위한 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아직도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2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은 어쨌든 소상공인 관광업계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한 200억 정도를 이제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건설 경기가 전년 대비 70% 수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처에 널려 있는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그리고 생활 인프라와 관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조기에 추진하는 형태로서 양동 작전을 좀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11년째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잘 알려서 도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형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 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투데이 홍석중 기자라고 하는데요. 방금 도민에게 그 제2공항 관련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주민투표를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기자님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민이 만드는 위대한 제주를 열어나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